그래서 이거 딱 망치 들고 현장에 가가지고 한번 내리치면은 번개 딱 치면서 명도 끝나 있고, 아까 우리 공장 바닥에 그 기름때, 벽면에 찌든 때 이런 거 번개로 전기구이 하듯이 딱 구워내버리면은 바로 그냥 신축 공장 되는 겁니다. 그럼 건물은 크게 봐서 6개인데 필지는 통으로 하나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야, 그러면 이거 인데요. 지금 일반 매매에 나온 물건 기준으로 우리가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원이나 저렴하게 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령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나온 공장 경매 물건을 살펴볼 건데, 흔히 이제 이 동네를 우리가 시와 공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 방송을 이제 공장 투자하시는 분 뿐만이 아니라 공장을 실사용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시청을 해주시는데, 실사용자분들 중에서 일반적인 계획관리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공장 말고 산업 단지 안에 있는 공장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획관리에 들어가 있는 개별 입지 공장이랑 산업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랑 몇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 단지 안에 있는 공장으로 가는 순간 계획관리 지역에서 못했던 업종들이 가능한 영역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석유, 화학 이거에 관련된 공장을 일반적인 계획관리 공장에서는 운영하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오늘의 경매 물건 같이 산업 단지 안에 들어가 있다 하면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이 그런 업종 코드가 가능한 공장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산업 단지 안에 나온 공장 경매 물건을 우리가 투자 목적이든 실사용 목적이든 접근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물건의 개요를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토지 면적이 250평이고 건물이 193평이에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요 한 동짜리 공장 건물이죠. 근데 사진에서 딱 볼 때 옆에 지금 공장 하나가 또 붙어 있습니다. 이거 뭐 거의 뭐 건물 2개가 지금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이따가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해서 우리 경매의 목적물 공장은 여기 가운데 보고 계시는 이 공장 건물 한 동이에요. 최초 감정가는 22억 2천인데 평당가로 따지면은 거의 900만 원입니다. 한 평에. 근데 지난달에 한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5억 5,500만 원 정도로 최저가 2회차에 지금 시작을 할 예정인데, 평당 가격으로 보면은 623만 원입니다. 야, 그러면 요즘에 시와 공단이나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반월공단이나 15년에서 한 20년 가까이 되는 살짝 조금 오래된 공장들, 얘네들 나오는 가격을 한번 보잖아요. 일반 매매 시장에 진짜 저렴해야 600만 원대 물건 몇 개 보이고, 보통은 700, 800, 900만 원대에서 공장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일반 매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은 지 몇 년 안 됐다, 준신축 느낌의 깨끗하고 깔끔한 공장이다 이러면은 평당가가 1,000만 원, 1,000만 원 초반 이렇게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회차에 지금 평당 623만 원이다 이러면은 일단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약간 금맥 비스무리한 가격인데?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가격이 숫자가 단순하게 저렴해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에 불나방처럼 막 뛰어가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리고 보니까 이게 나비가 돼버렸네요. 우리 나방을 그려야 되는데,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나방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차례 유찰된 이 623만원 2회차 금액에서 우리가 이제는 입찰을 좀 노려봐야 될지, 아니면은 한 차례 또 유찰을 기다려야 될지를 이제 물건을 한번 보면서 가치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오늘의 물건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공장 경매 물건은
사실 지분형 공장 물건이에요. 벌써 지분 딱 이러면은 머리에 지진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듣고 나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사진을 좀 몇 개 볼게요. 요 가운데 크게 보이시는 요 건물 공장 하나만 지금 경매의 목적물로 나온 겁니다. 여기 옆에 보이시는 요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사실 마당도 지금 같이 뚫려 있고 건물도 따닥따닥 거의 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경매의 목적물은 아니에요. 이 사진은 우리 경매 물건으로 지금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요렇게 들어오면 가장 왼쪽에 일바따로 있는 이 건물이 바로 경매의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자, 큰 길가에서 보면은 요렇게 와서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 안쪽으로. 오늘 경매 물건의 특징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지저분하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내부의 판넬, 벽면이나 바닥이나 이런 식으로 좀 기름때 같은 게 많이 좀 쩔어 있습니다. 와, 내부가 진짜 바닥 작살 났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의 공장 내부 한번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캐한 그 찌든 기름때 냄새가 코를 확 찌릅니다. 이런 거는 안 가봐도 일단은 냄새는 벌써 알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필지의 모양, 이거를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이하다는 거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땅의 모양을 볼 때 분류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죠. 가로 장방형이냐, 세로 장방형이냐, 사다리형 토지냐, 삼각형 토지냐, 뭐 역삼각형 토지냐, 자루형이냐, 부정형이냐, 뭐 요런 용어가 있지만 오늘의 공장 경매 물건 같은 이런 필지의 모양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토르의 망치, 그 묘리르라고 있죠. 묘리르형 토지다, 요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둥의 신 토르 형님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손잡이죠. 여기 딱 이렇게 손가락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굵은 전완근, 그리고 여기 가다가 이두근 하고 요렇게 팔꿈치 지나서 삼두근 쫙 갈라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토지 모양을 이제 묘리르형 토지다, 뭐 요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망치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은 이게 쓰던 사람이 명도가 잘 안 된다, 퇴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 천둥의 신답게 묘리르의 힘으로 딱 전기 이렇게 쫙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명도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딱 망치 들고 현장에 가가지고 한번 내리치면은 번개 딱 치면서 명도 끝나 있고, 아까 우리 공장 바닥에 그 기름때, 벽면에 찌든 때 이런 거 번개로 전기구이 하듯이 딱 구워내버리면은 바로 그냥 신축 공장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아무튼 웃자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지금 토지의 전체 필지, 면적, 이거는 요게 지금 한 필지죠. 근데 우리 건물의 크기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봤을 때 큰 도로에서 공장의 마당으로 요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가운데 요 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긴데, 뭔가 우리 경매 물건의 어떤 공장, 이거를 생각하는 거랑 이 필지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생각하는 거랑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 경매 물건의 필지를 지도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건데, 우리 경매의 목적물은 이 건물 하나였습니다. 145평짜리. 자, 근데 지금 지도를 봤을 때는 건물이 여기가 몇 개가 지금 똑같이 생긴 게 또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요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필지는 이게 한 개 필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은 크게 봐서 6개인데 필지는 통으로 하나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지분형 공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적인 이 땅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6명이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있는 각각의 건물 있죠. 지금 6개의 공장 건물. 이 건물들은 등기 명의자가 A, B,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는 형태를 지분 공유형 공장, 아니면은 뭐 공유 지분형 공장, 뭐 요렇게 이제 뭐 편의상
지칭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셔령님 이거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부동산 경매할 때 그 지분 경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요렇게 이제 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거랑은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공장을 거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건물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팔아요. A라는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B라는 법인한테 이제 공장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일단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이거는 B가 건물의 소유권을 100%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요 땅 있죠. 이 땅은 요 A 매도인이 애초에 뭐 10분의 1 이런 식으로 공유 형태로 지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B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B는 역시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필지에 대한 공유 지분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소유자 B 법인은 이 묘리르형 토지의 10분의 1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고 이 건물은 100%를 갖고 있는 거다. 요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각각의 이 공장 소유자분들이 이런 형태로 소유를 하시고 사용 수익을 하는 게 이 공유지분 형태의 공장 특징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뭐 그렇게 흔한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시화공단 내에서 이런 공유지분형 형태의 공장들을 간혹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계시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이 공장 요거는 이제 경매에 나온 건데 이거 요렇게 나머지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잖아요. 원래는 소유자가 한 명이었다가 각각 이제 이거를 매매를 해가지고 등기 이전을 다 했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또 명의자가 바뀐 공장도 있고 아닌 공장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로 일반적인 매매 거래를 해오면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오고 갔던 공장 형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현재 소유자인 요 분이 지금 공장 경매에 이게 물건이 나왔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경매정보지에서 지금 오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반월 국가산단 안에 소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히는 반월 국가산단이 아니라 이 시와 국가산단이에요. 어차피 뭐 시와 공단이나 반월 공단이나 서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뭐 생활권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요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라고 해가지고 MTV가 요 근래에 생긴 지 몇 년 안 됐죠. 그렇게 해서 시와 산단, 반월 산단, MTV 요 세 개가 이제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를 이렇게 봤을 때는 권리 분석상에 그렇게 또 머리 아픈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공장의 본질적인 가치 평가를 잘 해서 이게 과연 지금 2회차에 들어가서 입찰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나는 유찰을 한번 더 기다려야 될지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핵심인 물건이에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주변에 매물이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얼마 정도에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의 위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요 건물, 이 건물이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매물이 하나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이랑 똑같은 위치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매가는 23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벌써 딱 보이시죠? 깨끗한 지분형 공장, 깨끗한 지분 공장 매매. 여기 일반 매매로 지금 나온 정보에도 지분형이라는 거를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위에 찍히는 이 평당 가격 있죠? 이거를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한 필지 이 1500평짜리 요 대지 면적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의 독립된 공장 소유 물건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지 평수 연면적 요렇게 묶이기 때문에 이 평당 가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옆에 매가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분 소유로 갖고 있던 내 지분에 대한 평수, 그래서 땅 지분으로 250평 소유에다가 건물을 150평을 갖고 있다. 요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평당가를 정확히 보실 거면은 250평 기준 이걸로 매가를 나눠줘야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3억 나누기 250평 하면은
지금 평당 920만 원의 매물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아까 경매정보지 이렇게 가보잖아요. 평당가가 지금 아까 얼마였어요? 감정가는 890만 원이었고 한 차례 유찰돼서 지금 600만 원 초반입니다. 근데 일반 매매 시장에 얼마에 나와 있다? 23억, 평당가로 치면은 92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었다. 근데 얘는 246평이니까 뭐 그렇게 평당가는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매매로 지금 900만 원 초반, 아까 920만 원에 요 5개 동 중에 어떤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정확히.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5개 중에 하나가 지금 평당 가격이 920만 원에 일반 매매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경매 물건이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이 250평이었잖아요. 그런데 평당 지금 300만 원 정도가 저렴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곱해 보면은 이거 얼마 나옵니까? 자, 계산기 켜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300만 원. 야, 그러면 이거 7억 5천인데요? 지금 일반 매매 나온 물건 기준으로 우리가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7억 5천만 원이나 저렴하게 경매 물건 2회차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흥분하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되죠. 우리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경기 상황 안 좋죠. 금리 여전히 높죠. 부동산 시장 상황 안 좋죠. 다들 어렵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과연 이 23억이라는 금액에 이 중에 어떤 거일지는 모르지만 5개 중에 하나가 이 가격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시세로 인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완료까지 바로바로 돼줄 거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추적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일반 매매로 나와 있는 요 평당 920만 원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일단은 시세 조사할 때 참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블록에 봤더니 지금 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50억인데 평당 890만 원에 나와 있어요. 자, 정보를 보면은 연식이 96년도입니다. 지금 거의 한 30년 정도 된 물건이고, 이렇게 보니까 사무동 별도 3계층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 중층 건물이기 때문에 평당가가 일반 단층 공장하고는 또 다르죠. 거기다가 연식이 또 얘는 또 좀 오래됐어요. 그러면 중층이니까 평당가를 좀 더 높게 잡아줘야 되긴 하지만 연식에 있어서는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 삼아서 이런 물건이 지금 890만 원이다. 요렇게 이제 조사 참고로 넣어두시고, 또 이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얘는 지붕 색깔을 봤더니 이거 딱 봐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연식이. 자, 그죠? 이렇게 보니까 2019년식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19년 12월 30일에 준공이니까 거의 뭐 준신축 공장이에요. 얘는 한번 로드뷰로 생긴 거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 하나, 둘, 3개층 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메인 공장동 같아요. 이쪽도 그렇고. 야, 근데 뭐 판넬의 구성이나 건물의 디자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시화공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오래된 공장, 그런 비주얼이 확실히 아니죠. 이거는 조금 비쌀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도 지금 왕복 4차선 도로를 끼고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아까 이거 평당가 얼마였는지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평당 지금 거의 1160만 원입니다. 지금 평당 1100만 원이 넘어요. 야, 살벌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단 안에 여기 동네가 신축, 준신축 느낌의 공장 물건이면 당연히 층수나 건물 구성이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에 따라서 평당가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10년 안쪽 뭐 한 지은 지 5년, 6년, 7년 준신축 좀 깨끗하다 하면은 평당 1000만 원, 1100만 원 요렇게 나오고 있고, 15년 이상, 20년 요렇게 조금 지은 지 오래됐다. 그리고 딱 봤을 때 건물의 비주얼 자체도 조금 많이 허름하고 낡았다 하면은 정말 급한 급급매가 600만 원대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요 사이에서 이제 매물들이 주로 나오고 거래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우리 경매 물건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우리 건물 살짝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내부 컨디션, 기름때에 완전히 쩔어 있죠.
그리고 필지의 구성과 건물의 소유 구성, 이걸 봤을 때는 보통은 흔하지 않은 지분 소유형 공장 물건이에요. 여기에서 또다시 단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동일 연식의 동일 비주얼, 동일 컨디션, 기름때 쪄있는 이런 물건인데 공장 용지 본부지도 단독 소유고 건물도 단독 소유다. 이런 물건들이 사실 제일 노멀하고 인기가 상대적으로 있겠죠. 근데 오늘의 경매 물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 소유형 공장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 내에서 일반 매매로 거래를 시키고 단독적으로 건물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맞기는 맞지만 어쨌거나 일반 대중 매수자의 입장, 입찰하려는 입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단독 소유보다는 토지를 공유 지분 형태로 갖고 있는 거는 꺼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단점이 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입찰 가격을 정상적인 단독 소유 필지의 공장만큼 공격적으로 가져갈 이유가 조금 희석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산업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우리 경매 물건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좀 갈라져 있는 거 있죠? 그럼 여기 자체가 지금 색깔이 약간 회색빛 요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색깔의 필지에서 지금 허용하고 있는 업종의 코드를 우리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자, 석유화학 업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색깔별로 지금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가 산단, 일반 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투자를 하거나 실사용을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입찰하고 일반 매수를 하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이 필지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 업종 코드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나 이렇게 국가 산단 안에 산업단지 안에 석유화학 업종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메리트는 있어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번 물건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